윤 씨, 무슨 일로 왔느냐? 그날 밤 깨진 등불은 사람이 깨뜨린 것입니다. 기와 위에 달빛 이화. 깨진 등불 뒤에 남은 사람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습니다. 윤씨 과부마님과 돌쇠의 마음은 세상의 문턱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멈춤이 두 사람을 부순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끝내 사람답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누군가의 사람됨을 칭찬하며 끝내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엔 늘 다른 것이 남습니다. 의심, 속내, 그리고 말보다 먼저 달려드는 소문. 그날 깨진 등불 하나는 두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누가 깨뜨렸는지 이제부터 조용히 꺼내보겠습니다. 마님 윤 씨의 마음 돌쇠가 떠난 뒤 돌쇠가 떠난 날 이후로 윤 씨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 집은 더 넓어졌고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사람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집이 비는 느낌은 그저 빈 게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어느 날 장작간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장작은 여전히 가지런했습니다. 그 가지런함이 오히려 아팠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사람이 남긴 습관은 남는구나. 윤 씨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로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쌀을 재고 장부를 보고 하인들의 밥을 챙기고 가끔은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만 나가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윤 씨를 지나칠 때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윤 씨의 등을 찔렀습니다. 머슴 내보냈다더라. 역시 뭔가 있었나 보지. 깨끗하면 왜 내보내겠냐. 말은 언제나 결과를 보고 이유를 붙입니다. 그 이유는 대개 가장 잔인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하는 일은 듣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문턱에 걸렸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넘어가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은 사람이 사람인 증거였는데 조선의 젊은 과부에겐 그 증거가 곧 죄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등잔불을 오래 켜두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마음도 꺼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을 떠올릴 핑계조차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머슴 돌쇠의 마음 떠난 뒤 산길 돌쇠는 떠나는 길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짐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무거운 것은 짐이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돌쇠는 자꾸만 윤 씨가 서 있던 문턱을 떠올렸습니다. 문턱 안쪽에 서서 끝내 나오지 않던 사람, 나오지 않아서 차갑게 보였고 나오지 않아서 더 뜨겁게 남던 사람. 돌쇠는 자신이 무엇을 지킨 건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뻔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돌쇠는 몰랐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머슴은 그런 이름을 마음에 붙일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돌쇠는 다만 자기 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담장을 고치고 비를 맞고 도둑을 쫓고 그 모든 일의 끝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다치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말이 되지 않아도 가슴에서 늘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돌쇠는 산길 아래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묻지 마시오. 그 말은 도망자의 말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을 지키는 말이었습니다. 마님 윤 씨의 마음 깨진 등불의 시작. 윤 씨는 결국 그 밤의 등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깨진 등불이 어째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불은 누군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깨질 곳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하녀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사람의 눈을 오래 보지 못하는 아이. 복례야, 예, 마님. 그날 밤 등불을 내가 처음 본 게 맞느냐? 복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예, 맞사옵니다. 윤 씨는 그 손끝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은 손이 먼저 한다. 복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님, 말해라.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등불은 이미 깨져 있었사옵니다. 윤 씨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먼저 있었느냐? 복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술을 떼었습니다. 시댁에서 오신 큰어른 댁 하인입니다. 윤 씨는 그 말에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의 방문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 그날 밤의 의심이 발견이 아니라 연출이었다는 뜻. 윤 씨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분노.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분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등불 하나를 깨뜨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윤 씨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노린 것이 아니라 윤 씨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젊은 과부를 흠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흠 있는 사람을 마침내 집에서 밀어내려는 것. 윤 씨는 그 이유를 이제서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농방, 장부, 재산, 그리고 과부가 혼자 지키는 집은 언제나 누군가의 욕심을 부르니까요. 머슴 돌쇠의 마음, 그 밤을 떠올림. 돌쇠는 어느 밤 불을 피우다 문득 그날 깨진 등불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멈췄는데도 마당에 누군가 서 있는 느낌. 개가 짖기 전부터 돌쇠의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돌쇠는 자기 몸을 믿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돌쇠는 안채 쪽으로 가까이 가려다 멈췄습니다. 문턱은 그 사람의 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세상이 그 선을 증거로 삼을 것을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한 발짝 뒤에서 그 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큰어른이 들이닥쳤습니다. 등불을 들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돌쇠는 그 밤을 머슴으로서 견뎠습니다. 머슴은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머슴은 진실보다 먼저 의심을 뒤집어 쓰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윤 씨에게 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윤 씨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옳았는지 그른지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믿음 때문에 돌쇠의 가슴은 밤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산막, 마님 윤 씨의 마음, 도둑 사건 이후 더 깊어진 소문,
도둑이 들었던 그 밤, 돌쇠의 팔에서 피가 났던 그 밤, 윤 씨는 그 피를 보며 문턱을 넘을 뻔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사람으로서 다가가야 하는데 윤 씨는 마님으로서 멈춰야 했습니다. 윤 씨는 그 멈춤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찢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더욱 단정해졌고 더욱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단정함은 사람들의 혀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정함은 숨기는 게 있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 다음엔 무서웠습니다. 마지막엔 지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렸구나. 세상은 윤 씨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윤 씨의 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직 젊은 과부라는 이름을 보았고 그 이름 위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윤 씨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젊은 과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도 지켜야 한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끝내 남기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 머슴 돌쇠의 마음, 윤 씨의 단정함이 남긴 것. 돌쇠는 윤 씨의 단정함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 씨는 늘 옷깃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단정함 속에 어떤 울음을 보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숨. 마님은 울 수 없어서 더 단정하신 거다. 돌쇠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찌해 줄 수 없었습니다. 머슴은 다정한 말 한마디도 칼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행동으로만 마음을 남겼습니다. 장작을 말려 숨겨두고 우물과 돌을 닦아 미끄럽지 않게 만들고 담장을 고쳐 바람이 덜 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윤 씨의 밤을 조금이라도 덜 춥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돌쇠는 그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모르니 사랑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말 없는 사랑이란 결국 그뿐입니다. 마님 윤 씨의 마음 함정의 이유를 마주함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함정을 판 자는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단지 체면 때문일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윤 씨는 장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남편이 남긴 논밭 중 경계가 애매한 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소작인들이 다투던 땅. 그 땅은 큰어른 쪽에서도 탐을 내던 땅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윤 씨의 흠이 아니라 윤 씨가 지키는 것들이었습니다. 흠을 만들면 흠 때문에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으니까요. 윤 씨는 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마님이다. 나는 과부다. 나는 여인이다. 세 가지 이름이 하나도 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자기 마음이 흔들린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순 없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큰어른을 직접 찾아가겠다. 그러나 혼자 가지 않겠다. 혼자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양새가 되니까요. 윤 씨는 마을 원로를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큰어른 댁에 동행해 주십시오.
원로는 잠시 윤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야, 너는 단정하게 살았다. 단정하게 말하면 된다. 윤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일은 눈물보다 귀했습니다. 사막, 머슴 돌쇠의 마음, 윤 씨가 움직였다는 소식. 돌쇠는 상간 마을에서 담장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온 사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고을 양반집 과부마님이 큰어른 댁에 다녀왔다더라. 돌쇠는 손이 멈췄습니다. 과부마님이 큰어른 댁을 찾아갔다. 그것은 윤 씨가 더는 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돌쇠는 그 결심이 두렵기도 했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늘 문턱에서 멈추던 사람인데 이번엔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마님, 다치지 마시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돌쇠의 가슴은 그 말 때문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랑은 잡을 수 없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돌쇠는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지 않기 위해 두 손을 더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더 했고 땀을 더 흘렸고 밤이 오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님 윤 씨의 마음. 큰어른 앞에서 큰어른 댁 대문은 윤 씨의 집보다 더 높았습니다. 윤 씨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원로가 함께였기에 대문 안의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큰어른은 윤 씨를 보자마자 차를 내오게 했습니다. 그 차는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큰어른이 말했습니다. 윤 씨, 무슨 일로 왔느냐? 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깨진 등불은 사람이 깨뜨린 것입니다. 큰어른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제 집과 제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큰어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윤 씨는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마을 원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큰어른, 윤 씨는 단정히 살았다. 그런 아이를 더 흔들면 고을이 시끄러워진다. 큰어른은 말을 삼켰습니다. 체면은 체면으로 막힙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윤 씨 집에 대한 말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낮에도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지켰다. 그러나 윤 씨는 그것만으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면 윤 씨는 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슴 돌쇠의 마음, 돌아갈 수 없는 길. 돌쇠는 밤에 혼자 앉아 불씨를 뒤적였습니다. 불씨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 불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님도 저렇게 살아계시겠지. 돌쇠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윤 씨가 다시 문턱에 갇힙니다. 돌아가면 세상은 윤 씨를 다시 찢습니다. 돌쇠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마음이 가는 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도 사랑은 그렇게 선택이 됩니다. 돌쇠는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다. 그 목소리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윤 씨가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돌쇠는 보고 싶은 마음을 일로 눌렀습니다. 그것이 머슴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절제였습니다. 육막, 마님 윤 씨의 마음, 겨울 남은 온기, 겨울이 오자 마당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윤 씨는 장작간으로 갔습니다. 돌쇠가 숨겨둔 마른 장작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작 더미 뒤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윤 씨는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작은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없었지만 칼로 새긴 문양이 있었습니다. 기와 문양, 윤 씨는 알았습니다. 큰어른 댁의 문양이었습니다. 윤 씨는 가만히 나무 조각을 쥐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윤 씨는 그 순간 돌쇠가 왜 끝까지 말이 없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말하면 윤 씨가 다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등잔불을 오래 켜두었습니다. 불빛이 방을 데우는 동안 윤 씨의 마음은 더 깊이 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림 속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온기는 사라진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온기는 남겨진 마음에서 옵니다. 윤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끝내 사람을 사랑하고 말았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면 안 되는 말이었지만 윤 씨는 그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윤 씨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머슴 돌쇠의 마음 아주 늦은 소식 봄이 오기 전 돌쇠는 장터를 지나가다 익숙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 씨 과부댁 말이 요즘은 잠잠하다더라. 큰어른 쪽도 입을 다물었다더라.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가 윤 씨를 지켰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낮에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마님, 살아계시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돌쇠의 가슴은 그 말 때문에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을 때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상대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상대를 살립니다. 돌쇠는 그 사랑을 끝까지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엔딩 1분 3화 예고.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소유되는 순간 바로 상처가 됩니다. 윤 씨는 붙잡지 않았고 돌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살렸습니다. 사랑은 꼭 손을 잡아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았기에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밤 깨진 등불을 손에 쥔 사람, 함정을 판 하인의 입에서 진짜 속내가 흘러나옵니다. 세상은 늘 약한 사람의 흠을 만들고 그 흠을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윤 씨는 그 세상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달빛은 여전히 기와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